이게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에너지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축을 많이 한 나라들은 그나마 어려운 속에서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가장 좀 곤혹스러우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이 비축 분량도 많지가 않고 또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스볼을 킬 수가 없는 LPG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식당들에게 튀김 요리를 금지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인도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얼마나 심각한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아무리 좀 LPG가 부족하다고 해도 가정에서건 식당에서도 LPG 그 가스불을 못 켠다.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 실제로 인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사실 인도가 다른 문제보다 LPG 사용량이 세계 2위 국가로 알려진 국가인데 원래 LPG 사용량 자체가 그렇습니다. 많군요. 미국에 이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쓰고 있었는데 네. 이 중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LPG 선들이 인도로 아예 못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엄청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네. 지금 가정용 LPG의 경우에는 인도 전국에서 필요한 공급량의 20% 정도밖에 정부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밖에. 예, 결국에는 80% 이상의 가정은 공급되던 가스가 대부분 차단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결국 집에 있던 가스레인지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주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장작을 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장작을 패요? 그렇습니다. 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10일 동안 인도 전역에서 전기로 쓰는 인덕션이 40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이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빈곤층 가정에서는 인덕션을 살 여력도 없으니까 정말 옛날처럼 나무 땔감을 사면서 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식당들도 엄청나게 폐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 전국으로는 5%, 주요 대도시에서는 20% 이상의 주요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이제 가스가 부족하니까 이제 가스를 많이 쓰는 튀김 요리를 금지를 시켰고 오래 끓이거나 조리는 요리들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 요리는 대부분 뭐 카레나 튀김 같이 이제 가스를 많이 쓰는 요리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어려움이 큰데요. 인도 정부는 이란과 지금 별도로 협상을 해서 인도 국적의 LPG 선박들은 통과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서 협의지 실제로는 돈을 주고 배를 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 선박들처럼 뭐 이란 우호국이라 그대로 통과가 되고 있는 배들 거기 들어있는 가스를 웃돈을 주고 인도로 바꿔서 겨우겨우 가스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가 러시아산 가스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30% 싸게 수입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시가보다 30% 비싸게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완전히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특히 식당 같은 데는 폐업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듣다 보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지만 비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대비를 좀 별로 안 했던 것 같다,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네, 사실은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략 비축유나 가스를 모아놓는 시설을 짓는데 크게 신경을 못 썼었다고 합니다. 이게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혹시 모를 전쟁 발발에 대비를 해서 짓거나, 네. 일본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짓거나, 중국처럼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비해서 짓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평온했군요. 나름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못한 거군요. 예, 인도는 사실 뭐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 위협이 지금 있는 나라도 아니고 자연재해 우려도 뭐 일본처럼 심각한 나라가 아니었어서 지금까지 지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등거리 외교 원칙을 지키면서 냉전 시기에도 뭐 미국, 러시아, 중국과 모두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요. 네. 최근 중국과 국경 마찰이 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랑 가스 비축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25일치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인도 정부는 75일치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이건 비상사태에서 소비량을 아주 크게 줄일 때 얘기였고 결국에는 일평균 사용량을 고려하면 25일치 정도만 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게 되니까 비축량이 모두 고갈된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뿐만 아니라 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미얀마 같은 이제 남아시아 국가들은 사정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인도는 이 중에서도 워낙 사용량이 많고 인구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뭐 14억 아주 대국 아닙니까, 인도도. 예, 중국이 또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된 상황인데요. 이 인도 정부도 이제는 비축 기지를 크게 늘리자 그러면서 최소 90일치 이상 비축량을 앞으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또 비축 기지 하나 짓는데 5년에서 8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서 인도 내에서도 너무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바로 착공한다고 해도 그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쟁이 뭐 바로 끝난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인도의 어려움이 그러면 즉각 또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즉시 종결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에너지 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3, 4년, 뭐 아니면 4, 5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이 이제 주요 가스 생산국들이 생산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 이란의 공격으로 그런 생산 시설들이 이제 파괴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시설들을 수리를 해야 되고 또 확충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바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심각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간 막혀 있다 보니까 이 가스랑 석유 수출을 못한 산유국들이 이제 자신들이 저장을 해놓던 저장고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생산을 대부분 중단을 해버렸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도 저장고에 있는 물량들은 바로 팔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생산을 안 했다 보니까 보유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걸 다시 또 돌리려니까 거기 또 시간이 또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 정상화가 바로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나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의 경우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좀 많이 받아서 아마 전후에 전체 수출량의 17에서 20% 정도는 감소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생산량이 회복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 늦어도 한 수년 정도는 걸릴 거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가장 좀 피해가 컸다. 어쨌든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세계의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 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나 남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비축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음흠. 아직까지 뭐 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전쟁이 만약에 더 장기화되면은 네. 이제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지금 정부와 기업에서도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휴전 쟁점 사안으로 또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제 아예 부과를 하자. 아, 예. 이제 이란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쟁이 끝나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통행하기 좁은 해협입니다. 네, 네. 그때 이제 3km 이현우 기자가 설명했잖아요. 가는 거 3km, 오는 거 3km, 한 6km 정도 아주 좁은 해협이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유조선 한 척씩만 지나가고 오고 가는 그럴 수 있는 좁은 해협인데 네. 이게 해양법상으로 지금 보면은 국제해양법상 영해 획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에 200캐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뭐 경제적 배타 수역은 물론이고 영해 획정도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이란은 이곳 바다를 전부 자기네 영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시에 유조선들의 자유 통행은 허가를 하겠지만 앞으로 국제법상으로 이곳 모두를 자국 영해로 인정을 해주고 통행료도 걷겠다. 이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내야 통행시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제 전쟁 피해 복구를 그 돈으로 하겠다는 지금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문제가 이번 전쟁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란이 이제 통행료를 안 내면은 해협 봉쇄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이 문제가 상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다국적군 함대를 아예 구성을 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우리가 장악을 해버리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통행료가 지금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척당 30억. 예, 그렇습니다. 꽤센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내주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지만 지금 뭐 인도라든지 이제 일부 국가들은 워낙 상황이 다급하니까 정말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벌써 지금 내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 결국에 이게 상시화되면 중동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에너지 위기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만 되는 과제가 생기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체제로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은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를 했던 알래스카 석유 가스 개발 사업도 이걸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수출 터미널이 대형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은 중동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미국의 석유 가스 수출이 크게 늘 거다 그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인도가 특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세계의 에너지 위기가 점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 이현우 기자 통해서 쭉 설명 들었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